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며느리도 남인데 나는 왜 아직도 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까요? 67세 해숙 씨는 오늘도 주방에서 며느리 발소리에 숨을 죽입니다. 사랑하고 아꼈던 가족이 어느 순간 조심스러워져 버린 지금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 영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 주고 또 외면하게 되는 중장년 부모님들의 가슴 속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집안이 점점 불편해지는 걸까요? 가족과도 거리를 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 해숙 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의 뒤편에 밀려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방법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심조심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텃밭이 딸린 2층 집엔 67세 해숙 씨와 아들 부부가 함께 삽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아들과 살게 된 지 4년. 처음엔 마음이 든든했죠. 같이 살면 뭐든 서로 의지하고 좋지. 하지만 요즘 해숙 씨는 하루 중 대부분을 방 안에서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주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습니다. 괜히 거슬릴까봐, 괜히 밥상이 마음에 안 들까봐, 이젠 내가 뭘 해도 뭘 안 해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는 해숙 씨. 예전엔 자유롭게 요리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찬장 문을 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혹시 며느리가 듣고 있을까봐 살금살금 움직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주말에 늦잠을 잘 때면 해숙 씨는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도 볼륨을 최소로 줄이고 전화가 와도 방 안에서 속삭이듯 통화합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마치 세입자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이 집이 내 세상 전부였는데 지금은 발 디딜 곳조차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해숙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해숙 씨는 온갖 의미를 읽어냅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밥이 마음에 안 들었나? 혹시 내가 너무 신경 쓰였나? 실제로 며느리는 그저 직장에서 피곤해서 조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해숙 씨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의 짐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엄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 정도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말을 했나?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해숙 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가끔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 서로 푸념만 늘어놓을 뿐 특별한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참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같은 위로 아닌 위로만 돌아올 뿐입니다. 밤이 되면 해숙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켜진 집들을 보면서 다른 집은 어떨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분명 누군가는 화목하게 서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거리. 며느리와 마주 앉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는 거의 없고 말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보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처음 며느리가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고 해숙 씨도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며 주변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대화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 조심스러움이 어느새 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혜숙 씨가 마당에 핀 예쁜 국화꽃을 꺾어서 거실 테이블에 화병에 꽂아뒀는데 며느리가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가 있어요라며 바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혜숙 씨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말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차갑게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혜숙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혹시 며느리가 싫어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좀 불편해.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그런 소리를 해라며 고개만 저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그 순간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구나. 나는 이제 정말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새끼한테도 이런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나까지 불편하면 어디에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혜숙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도 내색할 수 없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혼자만 간직해야 합니다. 마치 감정의 뚜껑을 덮어놓고 사는 것 같다고 혜숙 씨는 말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더욱 힘듭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는 필요한 말만 하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매하게 웃기만 하고 혜숙 씨는 괜히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다가 더 지쳐버립니다. 요즘 혜숙 씨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건 아닐까? 내가 없으면 저들이 더 편할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서로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혜숙 씨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참고만 살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사랑했지만 기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다툼이 있었던 날.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며느리는 한 모금 마시고는 너무 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었지만 혜숙 씨에게는 마치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가 해서 먹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혜숙 씨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혜숙 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욱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잖아요. 생활 방식은 저희가 정하면 좋겠어요. 그 말에 혜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나는 여기서 손님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내가 40년 넘게 살던 이 집이 이제 저희 집이라고. 혜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있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숙 씨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 편을 들지도 혜숙 씨 편을 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혜숙 씨는 이런 아들의 태도가 가장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럴 때 한 번쯤은 엄마 편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만 하니까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혜숙 씨와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아들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혜숙 씨는 마치 자신이 가족의 평화를 깨트린 원흉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숙 씨는 진지하게 이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혼자 살기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한테 가서 살 수도 없고 결국 여기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더 절망적이었어요. 혜숙 씨는 이 시기에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숙 씨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너무 어둡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0세 유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정 할머니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혜숙 씨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혜숙 씨, 같이 사는 게 꼭 함께 사는 게 아니야. 집에 있어도 마음자리는 따로 살아야 덜 상처받아. 애들 집은 애들 집. 우린 이제 우리 노년을 내 방부터 다시 가꾸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혜숙 씨는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정 할머니의 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가족인데 왜 따로 살아야 하나, 그게 정이 없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일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유정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갈등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 패턴은 따로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도 편해하고 저도 편해졌어요. 유정 할머니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공간을 확실히 만들 것. 둘째, 며느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자신의 일정과 취미를 가질 것. 넷째, 가족 간의 대화는 필요한 것만 할 것. 그렇게 하면 정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서로 부담 주지 않으니까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고맙고 기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혜숙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절 불편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고 너무 맞춰주려고 하고. 그날 저녁 혜숙 씨는 방 창문을 열고 작은 식물을 들여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텃밭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숙 씨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군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들어오는 며느리의 인사에 처음으로 어서 오거라 하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표정으로. 그 다음 날부터 혜숙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대신 자신의 페이스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적당한 볼륨으로 시청하고 친구와 통화하고 싶으면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뭔가 말할까봐 긴장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혜숙 씨가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눈치를 보니까 며느리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 더 어색해진 거죠.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혜숙 씨는 요즘 집안에서 작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 한켠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면 인사는 하되 간섭하지 않고 가끔은 외출도 하며 스스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하면 피곤하구나 하고 넘어가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사랑이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실제로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아들도 엄마가 요즘 좀 편해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혜숙 씨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텃밭에 있는 상추로 쌈 좀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순간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는데 이제는 혜숙 씨가 스스로 잘 지내니까 아들도 편해졌습니다. 가끔은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혜숙 씨는 이제 자신만의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며느리 스케줄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어요. 가족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오히려 건강한 거더라고요. 무엇보다 혜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다고 하고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항상 며느리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자신이 변하니까 며느리도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은 있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혜숙 씨는 이제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며느리와 완전히 친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편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혜숙 씨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점입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혜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혜숙 씨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더라도 따로 마음 챙겨야 오래가요. 내가 너무 참으면서 지내는 건 가족이 아니라 희생이죠.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전달할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 가족과도 거리를 둬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운 게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집인데 눈치 본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서적 독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누구를 위해보다 나를 위해 하루 1시간이라도 써보세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간섭보다 존중을 선택하세요. 그게 결국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야기는 잔잔했지만 마음엔 큰 파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어느새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잃었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부터 다시 돌보는 연습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족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